지금껏 공부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 우리 명제 처음 배울 때처럼 말뜻 정확하게 기억하기. 이걸로 그냥 끝내세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의 뜻을 그냥 요거 기억하면 돼. 어렵지 않아 이거? 제일 쉬워. 자, 일단 표로 그려줄게. 그리고 필기할 내용을 내가 박스 쳐줄 테니까 요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기준으로. 자, 일단 표를 하나 그려줄게. 여기 어떤 명제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 명제의 구조는 항상 P이면 Q이다. 이런 꼴로 써진다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명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이 명제의 역. 지우야, 혹시 역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좀 알겠니? 아니요. 네가 알고 있는 단어로, 아니면 알고 있는 평상시에 뭐 수학이 아니어도 좋아. 역이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거? 없어요. 왜 없어? 네? 생각해봐. 뭐 마무역. 그치?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미의 역은 아니고요. 아니면 네가 친구랑 싸웠어. 예를 들면 친구가 싸웠는데 걔가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자기 입장만. 그럼 네가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잖냐? 야, 누구누구야. 역으로 좀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봐. 그러면 이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의미의 역이야. 그러니까 바꿔. 그러니까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면 이게 P이면 Q이다가 명제이면 얘 역은 P하고 Q가 바뀐 거예요.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Q이면 P이다. 요게 바로 얘의 역이야. 그럼 얘의 역은 뭐야? 자기가 또 바뀌어봐. 저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내가 양쪽으로 칠게요. 그럼 서로 역관계인 거지. 역이란 말은 가정 결론, 뭐뭐 이면에 해당되는 게 이다 쪽으로 가는 거고 이다 쪽에 있던 놈이 앞으로 오는 거. 이게 역. 대우 얘기해 줄게요. 대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선배들은 여기 하나 더 있었어. 3개를 배웠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고 하나만 더. 여기 대우라고 하는 놈만. 대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리 바뀌는 건 그냥 바뀌는 거고 바뀌면서 부정까지 해야 돼. 들어요, 승질이. 자리가 바뀌면서 부정까지 해야 돼, 같이. 마치 이런 거지. 니네 도형의 이동 배운 적 있지? 거기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변하죠?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를 바꿔 쓴다. 그게 이제 얘 같은 느낌인 거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이게 자리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부호도 반대로 바뀌었지. 그것처럼 얘의 대우는 얘가 앞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정까지 해서 앞으로 가고 이면 얘가 뒤로 오는 것도 맞는데 부정까지 해서 똘추 이거 요게 대우예요. 요게 대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일단 이 뜻만 정확히 알아도 명제 P이면 Q에다가 있는데 그놈의 역인 거는 P하고 Q가 바뀐 Q이면 P이다가 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P이면 Q이다의 대우라는 거는 바뀌면서 부정까지 not Q이면 not 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단 뜻. 그럼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왜 배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게 명제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명제가 실제로 참인지 거짓인지 조금 알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얘나 얘 같은 걸 이용해서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더 쉽게 밝힐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야. 말이 어려운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민치한테
이게 이 내용이 그렇게 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면 좀 짜증나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 그런 것처럼 조금 막 이게 뒤바뀌면 말이 좀 힘든데 그걸 조금이라도 쉽게 해결하려면 이 말이 좀 참인지 거짓인지 어려우면 이거 갖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결론을 하나 써줄게. 요거는 책에 있는 걸 써줄게요. 어떤 명제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 내용과 그것의 배우의 참 거짓은 항상 일치한다. 요게 이제 배우고 싶은 목표야, 원래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배우도 무조건 참인 거고,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거의 배우도 무조건 거짓이야.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조금 어려우면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니까 얘의 참거짓을 따지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를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랑 그것의 배우의 참거짓은 항상 똑같다.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 증명해 볼게요. 자, 니네 P2면 Q이다. 그리고 P 이거는 지금 니네가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참이려면 얘 진리집합 P, Q 사이에는 어떻게 포함될 때가 참이라고 했지? Q 쪽으로. 그죠? 화살표 방향대로. Q 쪽으로 이렇게 될 때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배우를 보자고. not Q이면 not P. 얘가 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하면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하고 요런 관계가 돼야 참인 거죠. 그러면 우리 집합 얘기 처음 했을 때 A가 B에 포함되는 관계다라는 말을 A 교집합 B가 A다. A 합집합 B가 B다.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써준 게 있었어, 선생님이. 뭘 써줬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냐? A가 B에 포함된다를 나타낼 수 있는 똑같은 말들이 이거에다가 하나 더 있었어, 마지막에. 그때 여기 뭐 써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거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기억이 지금 있어야 공부가 된다. A의 여집합하고, 그러니까 A가 B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A의 나머지 부분과 B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 크겠니? 지금 A보다 B가 커요. 그러니까 B가 이렇게 A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누가 큰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얘기야. P가 Q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집합으로는 P의 여집합이 크다는 게 당연한 사실이지.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배우는 안 따져봐도 참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야.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하는 얘기와 그것의 배우의 참거짓은 똑같다. 자, 두 번째. 요거는 책이나 문제집이나 참고서 또는 무슨 개념서에 없는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니네가 헷갈릴까봐 수학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지만 내가 참거짓에 관련된 팁을 하나 줄 테니까 이걸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는 항상 어느 문제집이든 어느 자습서든 다 있는 얘기고 노란 건 없어요. 자, 잘 들어. 그리고 기억해 한 번만. 야, 얘가 참이 된다면 진리집합으로는 어떨 때가 참인 거라고? 앞에 있는 거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거 진리집합 사이에 요런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죠? 자, 이러면 참이라고. 자, 잠깐만 이거 표현 좀 할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책이 없는 거야. 이렇게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는 어떤 경우냐면 Q가 일방적으로 좀 큰 거, P는 이제 요만하고 바깥에 Q가 이만큼 일방적으로 큰 경우도 있고 P와 Q가 같을 때도 있죠. 그래서 참거지 따질 때 니네 얘가 참인 걸 볼 때 P 집합보다 Q 집합이 일방적으로 클 때라서 참인지와 P랑 Q랑 같은 집합이어서 포함 관계가 된 거 쓴 거랑 이거를 구분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 이걸 구분해서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Q가 일방적으로 큰 경우라면 Q이면 P이다라는 명제, 즉 얘의 역은 거짓이고요. 왜? 일방적으로 Q가 크니까 Q하고 P랑 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짓이죠. 다시 일방적으로 Q가 커서 얘가 참이 됐다면 그 역은 무조건 거짓이다. 두 번째, 이게 포함 관계가 맞긴 맞는데 이렇게 둘이 똑같은 크기의 집합이라서 얘가 성립한다고 생각해서 참이라고 했다면 이 명제의 역도 참이 된다. 당연하잖아. P하고 Q랑 같아서 참이 됐다면 Q이면 P이다도 같을 테니까 참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내용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큰 줄기 하나가 끝났어요. 여기가 여러분 필기 대상이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어서 갈 테니까.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얘랑 똑같은 말만 있으면 돼. 여기에서 주제는 두 개야. 이게 원래 명제면 요렇게 생긴 놈을 역, 요런 놈을 대우. 형태를 잘 봐주시고 부정까지 하고 바꾸느냐 그냥 바꾸느냐. 이때 요걸 배우는 가장 큰 목표는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내용하고 그것의 대우, 얘의 참하고 거짓은 항상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지기 힘들면 대우의 참 거짓을 따져보는 일을 해보면 좋다는 거. 두 번째는 너네 시험 문제 중에 이제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떤 명제를 써주고 얘의 역이 참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이거의 역이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니고 그것의 역이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걸 써준 이유는 진짜로 역을 써놓고 나서 참거짓을 따지지 말고 그냥 원래 주어진 이거의 참거짓을 따지는데 요렇게 해서 참이 된 경우라면 역은 거짓이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참이 됐던 경우라면 역도 참이라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즉 역이나 대우의 참거짓을 물어볼 때 실제로 바꿔 쓴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얘만 잘 읽으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냥 알 수 있다. 괜히 바꿔서 하려고 시간 오래 끌거나 부정하면서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더더구나 얘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게 무조건 똑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 내가 해볼 테니까 294번 한번 보세요. not P이면 Q의 역이 참이다. 그러면 역은 Q이면 not P 이게 역이 되는 건데 그러면 Q랑 P의 여집합이랑 이런 관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아무리 이렇게 배워도 결론은 집합 사이의 관계야. 그게 이 명제 단원의 핵심이야. 그렇죠? 그럼 이게 참이면 이게 여기인데 이게 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라. 자, 조금만 보실까요? P 어디 있어요? P 보고 얘기해. P
얘가 P의 여집합이야. 여기가 P지. 그러니까 P랑 Q는 사실은 떨어져 있지. 그럴 때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더라? 세 글자? P랑 Q랑 교집합이 없어. 이럴 때 PQ의 관계 세 글자. 서로 소리. P와 Q는 서로 어쨌든 요게 참이 된다는 건 이런 관계라서 P는 바깥에 있고 Q는 안쪽에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그랬는데 P이면 Q이다가 참이냐니까 P가 Q에 포함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죠. P는 바깥쪽에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그림이야. 이 그림. 조금 더 이해가 쉬우려면 Q가 여기 있고요. P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P이면 Q이다가 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번은. 이 말은 P가 Q에 포함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거짓인 거야. 두 번째 P이면 not Q 그랬어요. P이면 얘는 집합 P랑 Q의 여집합이 있을 때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P는 Q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전체니까 포함되는 관계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돼야지. 그 다음에 Q이면 P에다가 참입니까? Q가 P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네, 거짓.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94번도 결국은 얘를 근거로 결국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문제를 내는 거다. 됐어요. 자, 한 문제를 더 해볼게. 296번. 같이 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좀 더 빠를 거예요. 296번. P는 X가 A보다 작다입니다. Q는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그때 P이면 Q이다에 여기 참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정수 A의 최소값은 풀다 보면 계속 똑같은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거 여기니까 Q이면 P이다가 되는 거고 이게 참이 되려면 Q하고 P하고 요렇게 되는 관계이면 참이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또 이제 그려보는 거죠. 먼저 그릴 수 있는 것부터 Q부터 그리는 게 맞죠. 1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얀색이 Q예요. 근데 요놈 Q가 P에 들어가야 돼. P가 더 큰 거야. 근데 P를 봤더니 A보다 작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A 자리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Q가 P에 포함될 수가 없죠. 이 때문에 여기 있어도 안 되겠죠. 그러면 포함되려면 P는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 P라는 A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돼야 Q가 P 안에 쏙 들어가 있게 되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그거죠. 5하고 A랑 누가 큰 쪽에 있어? A가 큰 쪽에 있어? 는 붙여 못 붙여. 덮는 놈과 덮이는 놈 둘 다 비어 있어. 무조건 붙인다. 그러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라는 거야. 그럼 A의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 5. 이걸 끊는 거죠. A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가장 작은 게 5 아니야?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계속 하다 보면 말은 계속 다른 것 같은데 문제는 똑같이 푸는 것 같은 느낌? 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휴,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려. 계약해서 그래, 오늘. 인정? 그래도 들을 건 조금 듣고 노력하고 피곤하겠지만 원래 리듬 바뀐 첫날이 힘든 거지. 성공용은 언제야? 수요일. 그럼 또 목요일은 또 쉬잖아. 예스.
주은이는 언제 계약이야? 저 금요일. 아유 다 좋네. 성훈이는? 오늘 했어요. 아 슬프다. 그래요. 자 그래도 명제는 여러분들을 봐주지 않아 그지? 자 그러면 그 유형 12를 했고 그러면 아까 이게 필기된 것 중에 아랬죠. 원래 명제만 잘 찾아보면 그 역이나 배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바꿔 써놓고 확인하지 않고 직접 하는 그 문제. 그러니까 유형 13번 유형 13 요거에 별표를 3개를 쳐두세요. 잘 내는 문제예요. 출제율이 높은 문제니까. 일단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301번이나 302번 그런 거 보면 301이나 302번 보면 명제를 써주고 그 역이 참인 것은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역을 5개를 다 역을 써놓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원래 명제 참거짓에서 이 포함 관계가 일방적으로 큰 건지 같은 건지 얘만 잘 판단하면 된다. 순서를 바꿔서 301번을 먼저 한번 풀겠습니다. 301번을 풀 정도라면 괜찮아요. 1번부터 내가 요거는 5개를 다 해볼게. 맞든 틀리든 5개를 다 해볼 테니까 아 저렇게 따지는구나, 저렇게 따져보는구나 라고 조금 틀을 잡아요. 1번 A는 B이면 A제곱은 B제곱이다. 이 명제가 있는데 이거에 역이 참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역을 쓰려고 하지 마. 그냥 얘의 참거짓만 아까처럼 포함관계를 조금만 더 정확히 따져. 일방적으로 커서 참인지 같아져서 참인지. 자, 진리집합 쓰는 법도 봐두시면 돼. A랑 B랑 같다 이게 조건 P야. 조건 P는 실제로 원소가 A는 B 요거 한 종류예요. 그런데 A제곱은 B제곱이다에 해당되는 거에 원소 개념으로 보면 A랑 B랑 같을 때도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제곱끼리 똑같은 게 A랑 B랑 똑같을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이거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게 되니까 이거랑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똑같다면 둘이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딱 부호만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얘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는 거지. 이 명제 자체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 진리집합 앞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면 참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얘는 그거랑 다른 거 2개를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큰 집합이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렇게 지금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역을 안 써도 돼.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역은 거짓이죠. 맞아요? 반대로 하면 이쪽이 큰데 이쪽으로 포함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을 쓰지 않아도 원래 명제가 참거짓 판단하는 걸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참인지 이렇게 해서 같은 집합으로 참이 되는지만 찾으면 이런 경우라면 역은 거짓인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런 경우로 거짓이었다면 역은 참인 거죠. 자, 이런 경우로 참이었다면 역도 참인 거죠.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지금 3가지 얘기했어. 어떻게 포함 관계가 되느냐와 이거 진리집합과 이런 거 진리집합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2번째 것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이거는 역은 거짓입니다. 자, A는 B이면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A는 B이면 AC는 BC이다. 자,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참이 되죠?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얘기해봐. 중학교 때 배운 내용. 그렇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주면 등식은 성립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와 B가 같으면 무조건 AC랑 BC는 같아요. 그죠? 자, 한번 반대로 할까? 역으로. AC하고 BC랑 같으면
A는 B다. 이건 참이 될까요? 거짓이 될까요? 왜죠?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눠요. 자, 여기서 문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방정식문제 풀 때. 근데 이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고를 이항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주 안 썼기 때문에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 근데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줘도 등식은 성립한다. 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주어도 참이 돼. 같아요. 그런데 나눗셈 할 때는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등식의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가 아니야. 하나 더 있어 말이.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나눗셈 자체가 그 계산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런 계산은 없어. 그 계산을 할 줄 아는 법칙을 만들면 노벨상감이에요. 그러니까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약속하지 않아. 그래서 곱셈은 상관이 없는데 나눗셈에서는 0이 아닌 수로 나눌 때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지금 C로 나눌 때인데 C가 0이 아니라면 참이 되겠지만 C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만약에 뭐 A하고 B랑 같아. 근데 C가 0이야. 그러면 AC하고 BC는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C가 0인 경우에 A하고 B랑 똑같으면 AC랑 BC는 그러니까 0이랑 곱하면 0이 될 테니까 같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3 곱하기 0과 5 곱하기 0이 같아. 그러면 3하고 5하고 같다. 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 왜?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0으로 나눴을 때 되는 얘기인데 말이 성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데 요거는 거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눗셈은 0이 아닌 수일 때만 참이 돼요. 0으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는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인 거예요. 3번. 원래 처음부터 명제 공부할 때 니네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그냥 식계산 쭉 해서 답 내는 건 여러분이 좀 집중력이 높은데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좀 따져가는 건 너네들이 조금 피곤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을 계속하는 작업이 힘들어. 그러니까 니네가 단순한 내신 문제는 잘 맞추다가 문제를 좀 꼬아놓으면 이렇게 된 다음에 저렇게 된 다음에 저렇게 돼. 이게 좀 접근하기 힘든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수학하가 원래 그래. 조금 그래도 집중해봐봐. 한 개씩이라도 아는 게 들릴 때. 그때 자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는 0이면 x제곱은 25이다. 야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혹시 알겠냐? 아니면 따져봐도 돼. 직관으로 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랑 했던 방법을 해볼래? 이게 조건 P고 이게 조건 Q니까 진리집합 P하고 진리집합 Q를 생각해서 한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세요. 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 요 방정식의 답이 x니까 뭐죠?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얘랑.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제곱해서 25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집합이 완전히 커서 더한 관계가 된 거지? 그럼 역은 커지신 거죠. 그렇지? 진리집합만 안다는 건 이미 다 한 거예요. 역은 거짓이에요. 4번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그냥 말대로 이거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이게 P고 이게 Q라고. 어느 쪽이 크죠? 이쪽이 크지? 그럼 역으로 Q이면 P다 그러면 참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참거짓이 좀 어려우면 계속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비상시에.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야. 왜 이렇게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될 때 참이냐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야. 참거짓은 이걸로 생각하면 100%야. 사람이 작은 집합이고 사람 포함해서 큰 집합이 동물이라는 게 있어. 자, 한번 말해볼게.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봐봐요. 작은 집합 쪽에서 큰 집합 쪽으로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참인 거지.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 거짓이죠. 큰 집합이면 작은 집합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 쪽으로 가는 건 참인 거예요. 역은 거짓이 돼요. 여기도 이거가 더 큰 집합이에요. 이건 작은 집합이고. 그러니까 큰 집합이면 작은 집합이 되니까 말 자체는 거짓이야. 근데 역으로 하면 참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기 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의 답은 4번이에요. 5번 하나 더 할게요. 이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A 양수, B 양수이면 A 더하기 B 양수. 자, 이거는 이 자체로 명제로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A도 0보다 커. B도 0보다 커. 그러면 A 더하기 B는 0보다 커. 소라야? A도 0보다 커. B도 0보다 커. 그러면 A 더하기 B가 0보다 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요? 그냥 이해될 만하지? 그러면 이걸 진리집합 개념으로 한번 봐봐.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걸 반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A가 0보다 커, B도 0보다 커. 그러면 A 더하기 B가 0보다 큰 건 당연해.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역으로. A 더하기 B가 0보다 커졌어. 그럼 둘 다 0보다 큰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지. 그럼 반례. 더해서는 0보다 큰데 둘 다 0보다 큰 거 아닌 것만 있으면 되죠. 그럼 뭐가 될까요? A는 5고 B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더하면 0보다 커. 근데 둘 다 0보다 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이단 참인데 이거이면 이거이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뭐도 들어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들어는 봐. 이렇게 꼭 생각하라는 건 아니야. 얘는 말 그대로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큰 거야. 원소는 딱 그것뿐이야. 둘 다 0보다 큰 것밖에 없어. 근데 얘는 둘 다 0보다 큰 거에다가 아까처럼 양수 절대값 숫자가 큰 거. 음수도 그러니까 양수하고 음수더라도 양수 쪽의 절대값이 크면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딱 둘 다 0보다 큰 요만큼의 집합이라면 얘는 요거에다가 좀 더 있는 거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얘가 5고 얘가 마이너스 2처럼 이런 부분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큰 집합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거짓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조금 되면 사실은 다 푼 거랑 똑같아요. 12, 13, 14를 다 안 거나 똑같다. 자, 그럼 그 중에서 특히 시험에 났던 문제 하나를 소개해 줄게요. 여기다 별표 하나만 원래 문제 자체에도 유형 자체에 별표를 쳤을 텐데 요거 별표 하나 쳐 무조건 300번. 점수 주려고 내는 걸 수도 있어. 이거 놓치는 사람은 공부를 그냥 안 한 사람이야 전혀 거의. 300번 잘 나. 300번 잘 나와. 300번의 의미를 소개할게. 내가 문제부터 쓰고 이거 무슨 문제인지 문제 출제 의도를 얘기해 줄게. 도대체 이게 아까 배운 박스 안에 쓴 거랑 그 밑에 써준 거랑 그 중에 무슨 내용을 묻는 문제일까 이거?
아까 배운 박스하고 박스 바깥쪽에 두 줄 써준 거랑 거길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일까요? 그게 만약에 눈에 들어온 사람이면 이 문제는 제발 내라 맞춰줄게. 제발 내라 맞춰줄게. 그거 아닌 사람은 이게 는 0이 아니다를 해석하는 게 니네들한테 쉽지 않아서. 이 문제는 뭘 의도하는 걸까 하면 그렇지. 오, 세훈이 감 좋은데? 아까 그 얘기한 적 있었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랑 대우의 참거짓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거짓이 어려우면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에 해당되는 대표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거 읽고 바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냐 없냐? 모르죠.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0이 아니라면 x는 a가 아니다. 이게 참이다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이게 참이 되려면 얘의 대우도 참인 거라고. 맞아요? 이게 참이 되려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라고. 그럼 누군가가 이거의 대우를 나한테 불러줄 사람 있어? 불러준 대로 다 써볼게. 대우. 민채 한번 불러봐. 대우는 어떻게 그랬어? 이면을 경계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라고 했지. 그럼 0이 아니다의 부정은 뭐죠? 0이 아니다의 부정. 기반했네. 이거의 부정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거죠. 0이 아니다이면 이다지 뭐 그지? 자 그러면 부정에서 한번 대우 불러봐. 대우 한번 불러봐. 여기를 경계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해서 불러보라. 대우. 자신 있게 불러. 이게 앞으로 갈 거야. 근데 부정해야 돼. 그럼 x-a가 0이 아니다의 부정이 뭐라고? x-a가 0. 그렇지.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 전체 다. 대우 불러보라고. 대우. 그리고 앞으로 가서 이게 앞으로 온 거죠? 대우 부정하면서 네가 부른 대로. 이건 뒤로 가면서 또 대우가 되려면 부정이 돼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얘가 이게 참이라면 얘도 참인 거지. 그래서 는이 그러니까 0이 아니다로 나와 있는 문장을 참거짓을 얘기할 때는 어려워. 그러니까 무조건 대우로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가 참이 된다는 걸 설명할게.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게 풀면 x는 a니까 여기는 이게 진리집합이에요. 얘는 요거의 답이니까 요게 진리집합입니다. 그럼 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문제. 이것이 참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합은. 그럼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야? 1이거나 아니면 5인 거지? 그럼 상수의 합은 6. 끝.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를 잘 기억해봐. 뭐뭐가 0이 아니면 뭐뭐가 0이 아니다를 참거짓을 따질 때는 대우를 이용해서 뭐뭐가 0이면 뭐뭐가 0이다. 이렇게 놓고 나서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됐죠? 이번 시험에 나오길 바래. 맞춰주네. 자, 이제 유형 1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배웠고요, 거기. 많이 어렵냐? 많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0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풀 수 있겠어요 하는 사람도 생겨. 여기까지 잘 오면 304번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이고 조건 P는 12의 약수 모임이고 조건 Q는 3의 배수예요. 그랬을 때 명제 중 참인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따지기 전에 얘를 먼저 확인할게. 얘의 진리집합을 쓸 수 있을까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까지? 네. 그러니까 조건 P의 진리집합은 1, 2, 3, 4, 6이다.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진리집합으로 써보면 1, 1이 아니라 3, 6, 두 개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죠. 그럼 P하고 Q를 봤더니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임은 그냥 보면 알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이 보기 5개에서 무조건 참이 된다고 확실할 수 있는 거는 Q이면 P이다. 얘는 무조건 참인 거지. 맞아요? 자, 이제 생각을 넓혀. 이게 참이니까, 이게 성립하니까 Q이면 P이다가 화살표 방향으로, Q이면 P다가 참이다까지 읽었어. 이제 더 배웠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참인 거에다가 또 무조건 뭐가 참? 얘의 대우가 참인 거지. 그러니까 not P이면 not Q. 이것도 무조건 참인 거죠. 그럼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참이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대우도 참이다는 생각은 같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면 304번 풀어서 여기까지 써놓고 이 관계를 찾았다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참인 것은 했을 때 이 둘 중에 있는 거 찾으면 돼. 뭐 있죠 여기? 나피이면 나튜가 들어있지? 이게 참인 거예요. 금방 보여. 포함 관계는 그런 거지.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주면요. 307번 별표 하나. 요것도 시험 문제에 아주 전통적으로 잘 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요거를 직접 풀어보게 시킬 건데 1분 줄 거야. 1분 줄 거야. 한번 읽고 답을 찾아보세요. 1분 안에 한번 찾아봐봐. 몇 번이라고요? 307번 중요해. 기출문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내가 보조 설명을 조금 해줘야 충분히 더 이해될 것 같은데 그냥 마치 니네들은 지금 입장은 퀴즈 푼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문제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이라고 알아보려면 어떤 카드를 뒤집어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논리인데요.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논리성이 최고 갑인 사람이 있지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탐정 유명한 탐정 누구죠? 셜록 홈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던져주면 그게 벌써 차차차차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럼 이게 참이네 라고 바로 아는 거야. 그럼 네가 범인이네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는 좀 다르니까 따져보고라도 알 수 있으면 돼요. 찾아지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어.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어. 아유 피곤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네. 큰일 났네. 물 먹고 올래? 응. 자, 찾은 사람 혹시 있어? 어떤 거? 4번? 2하고 A? 아닙니다. 아니에요. 3번. 아니에요. 5번 정답. 오, 논리성 갑인데? 이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다 한 거야, 완전히. 그래서 니네는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선생님이 얘기를 보조 설명을 좀 해줄게. 답은 5번이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카드가 있는데 한쪽에는 숫자 써 있고 뒷면에는 또는 한쪽에는 그 영어 문자가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카드 뒷면에는 영어가 있는 거고요. 2라고 하는 카드도 있는데 이 카드 뒤에도 영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에 다 있는 거야, 글씨가 항상.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는 뒷면에는 영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 뒤에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요걸 정확히 읽어야죠. 정확히 그냥 읽지 말고. 소설이 아니야. 짝수가 쓰여진 카드의 뒷면에는 모음이 쓰여 있다. 이게 참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럼 먼저 이 말대로 확인하고 싶으면 짝수 써 있는 거 뒷면에 모음이 있는지 얘를 뒤집어 봐서 모음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라는 카드를 뒤집는 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인 거. 이게 참이 된다. 그러면 문제의 핵심 뭐냐면 이게 참이라면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잖아. 그 문제야. 그 대우. 이거 대우 한번 불러볼래요, 세연아? 자음이 쓰여진 네. 자음이 쓰여진 카드의 뒷면에는 홀수가 카드의 뒷면에는 홀수가 쓰여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 이거 말고 그냥 이걸 읽었다고 생각해봐. 처음부터. 자음이 쓰여진 카드 뒷면에 홀수가 있다니까 자음을 뒤집어 봐서 홀수인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A하고 B 중에 B가 자음이죠. B 뒤집어야지.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요거만 보고 자꾸 보는 거야.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말을 쓸 때 이제는 좀 확장해서 대우도 참인 거야를 생각해 버릇을 하라. 그러면 문제가 좀 이렇게 넓게 보여요. 요게 참이냐고 지냐가 다가 아니라 대우도 참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짝수 쓴 거 뒷면에는 모음이 있다니까 짝수 뒤집어 보고 모음 있나 없나 확인하면 되고, 대우도 참이니까 자음 쓰여진 카드를 뒤집어 보고 홀수가 있냐 없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카드가 뒤집어 볼 카드인 거다. 이렇게요. 중요하다고 표시해놨죠. 네. 자, 이제 논리력의 각. 논리력의 각. 유형 15. 역시 별표 3개입니다. 여기는 여기 앞에서 배운 뜻까지 배우면 오늘 배운 것 때문에 문제가 꽤 많아요. 엄청 많이 배우려고 서둘지 않아도 좋은데 아까 말해주는 것만큼은 꼭 들어. 이게 곧 이제 니네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갔을 때 교과서도 풀고 기출 문제도 풀게 될 텐데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들었던 친구들은 몇몇 마디가 기억난다면 선생님이 이 문제 난다고 자주 났던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 정도 기억이 조금 나면 보일 거 문제가. 그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죠. 등급 하나는 여러분들 4점, 4.3점짜리 두 문제 더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가는 체계야. 한 등급과 등급 차이가 8점에서 10점 또는 7점에서 10점 차이야. 그치? 남들보다 찍어서 두 문제 더 맞추면 한 등급이 높아진다고. 근데 이제 그걸 찍어서 더 맞춘다는 건 그 시험뿐인 거고, 실제로 두 문제 정도 더 풀어서 맞추겠다. 풀어서. 그럼 1등급 올라갈 수 있다니까. 물론 그래도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1등급 갖고 한 등급 올려서는 안 되겠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네 문제예요. 여태까지 자기 틀린 개수 잘 보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명제 대우와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론 설명을 간단히 할 테니까 역시 필기를 할 내용인데 지금 보는 걸 다 지금 바로 안 적어도 내가 캡처는 해줄게요. 다른 거 말고 이제 얘는 이제 얘기처럼 듣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3단 논법이요? 여태까지 이걸 설명하기 위한 도구들 역이나 대우 얘기를 했고 특히 대우가 중요해.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뭐 할 때 들어본 적 있냐?
무슨 뭐 철학자 얘기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구? 소크리테들이? 아니야? 소크리테스가 그랬어? 그 형은 테스 형은 왜 그런 거 했어? 빨리 저기 쉬고 있어. 누가 한게 그러면? 몰라? 아니 그냥 3단 논법이 혹시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3단 논법으로 말을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3단 논법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개만 한번 해볼 수 있어? 3단 논법을 이용해서 말을 한번 해볼 사람이 있냐고. 어떤 예를 들든 상관없어. 그럼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참고해. 여름은 기온이 높다. 기온이 높으면 아이스크림 잘 팔린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논리야. 뭐 100%안 맞아도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 한번 해볼 사람 있냐 이거지. 실생활에 관련된 걸 좋고 꼭 수학적 표현은 안 들어가셔도 돼요. 3단 논법이 뭐다, 어떤 구조다라고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핵심이기 때문에 말은 조금 100%딱 맞지 않아도 인정할 테니까. 뭐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보면 되죠? 아 이러니까 이렇지. 또 이러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지. 그거야 사실은. 뭐 있어요? 응? 포유류. 뭐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 고래도 새끼를 낳는다. 고래는 포유류다. 근데 순서가 조금 덜 맞아. 왜냐하면 맨 처음에 포유류는 어떻다. 그 다음에 뭐뭐는 어떻다. 그러면 포유류는 어떻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3단 논법에 좀 맞는데 갑자기 고래가 앞으로 와버려가지고 조금 순서가 뭔가 바뀐 느낌이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여름은 기온이 높다. 기온이 높으면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 그러니까 여름은 아이스크림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를 지금 계속 이해하라고. A는 B다. 근데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다. 이거야. 그게 3단 논법의 핵심이야. 그걸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막 얘가 잘 찾아지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던데 그럼 한번 구조만 얘기해 줄게. P2면 Q이다가 참이야. 근데 Q2면 R이다도 참이야. 그러니까 P2면 R이다가 참이야. 이게 3단 논법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알아보기 힘드니까 진리집합으로 보여줄게. P2면 Q이다가 참이야. Q2면 R이다가 참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결해버리면 P2면 Q이다가 참인데 Q2면 R이다가 참이니까 P2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조가 3단 논법의 구조다. 지금은 그런 선전 안 나오는데 선생님의 아빠 세대에 텔레비전 광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큰 물고기가 딱 먹어. 근데 이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먹어. 막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먹히는 거고 얘는 얘한테 먹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진리집합으로 그림으로 나타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두 번째 명제가 또 Q이면 R이다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결국 P가 R에 포함된다는 말은 반드시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제 두 개가 참이라고 알려줬을 때 그걸로부터 반드시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3단 논법이야. 100% 시원해 이거는. 100%. 자, 그래서 3단 논법은 A면 B이다가 참이고 B면 C이다가 참이라면 A면 C이다도 참인 거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얘네들을 화살표 방향대로 연결하는 작업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결론은 이 화살표에 해당되는 얘가 이제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 연결을 잘한다라고 생각해도 돼. 안 꼬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됐을 때 한 방에 가는 거. 그게 3단 논법의 결론인 거니까 화살표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아예 나온 김에 문제 푸는 법도 소개해 줄게. 자, 문제 푸는 법을 소개하면 문제 그 예를 하나 해줄게. 분명히 참인 거 2개를 알려줄 거야. 참인 거를 2개 알려줄 거야. 이런 거 뭐든 좋아. 이게 낫이 붙어 있어도 돼. 상관없어. 참인 거 2개를 알려주는데 그래놓고 반드시 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쓰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4개 말고 나머지 하나 보기가 답이야. 다시 2개만 참인 걸 알려주면 3단 논법 문제는 이렇게 2개만 참인 걸 알려주면 반드시 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4가지를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내는 거라고. 그럼 4개는 알고 있으니까 아닌 거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그 예를 보여줄게. 이걸로 보여줄게요.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 Q이면 P이다가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이 2개 말로부터 반드시 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4가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참인 거 4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씁니다. 첫 번째, 아까 배운 대로야. 이게 참이라면 반드시 얘의 대우도 참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참이다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not Q 이면 not P 이게 참인 거예요. 하나 찾았어. 두 번째, 얘가 참이라면 반드시 얘의 대우가 또 참인 거죠. 그러니까 not R이면 not Q 요것도 참인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얘야. 이게 참이고 이게 참이니까 화살표를 잘 연결해 보는데 화살표 연결하는 방법도 얘기해줄게. 문제 푸는 방법을 얘기한다 했으니까 얘와 얘를 연결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랑 얘랑 같은 문자 찾으라고. 이거랑 이거에서 같은 문자 누구예요? Q. Q를 중간에 매개체로 연결하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Q가 매개체로 연결되면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Q를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세 번째가 3단 논법이야. 이게 배우는 결론이 뭐예요? P이면 R이다가 참인 거예요. 그럼 이게 참이라면 또 반드시 이거의 대우인 not R이면 not Q 이것도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야. 2개를 알려주면 무조건 참인 거 4개를 알 수 있는데 2개는 원래 주어진 거에 그냥 대우명제 쓰면 되고 나머지 2개는 이거를 연결해서 3단 논법으로 찾은 놈과 그것의 대우 이렇게 해서 4개가 돼. 3번 저거 P 아니에요? 응? P? 이거 P예요. 그거 대우가 또 옳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이고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인 거야. 자, 그럼 내가 실제 이거랑 똑같은 구조의 실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야. 311번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거야 그냥. 311번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not R이면 not Q도 참이야. 그래놓고 나서 거기 보기 중에 참인 거를 있는 대로 골라봐 그랬어. 그러면 그 보기를 쳐다보지 말고 이걸로 참이 될 수 있는 걸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돼. 자, 일단 얘가 참이니까 이걸로부터 뭐도 참이죠? not Q 이면 not P 무조건 참이 되겠죠?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참이면 무조건 누구도 참이야.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인 거지. 그거 있어 없어? Q이면 R이다. 없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었단 말이야.
아, 이 문제는 결국 이거 가지고 얘를 하나 찾고 그거의 대우 이렇게 두 개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눈치를 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아까처럼 이제 원활하지가 않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할게. 그러면 얘랑 둘이 봤을 때 누가 문자가 같은 문자야? 여기하고 여기에 같은 문자 뭐 있어? Q. 아, Q를 가지고 연결해야 돼. 근데 여기는 P이면 Q이다가 돼 있는데 여기는 not Q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붙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쳐다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따라서 결론이 P이면 R이다가 결론이야. 그거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에 얘가 들어간다고 치면 반드시 또 not R이면 not P 얘도 있을 거야. 찾아보면 돼. 없어? 없네. 그럼 여기가 들어있구나. 이게. 아, 이게 들어있었구나. 그러면 꼭 산단문법 찾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있는 대로 찾아봐 하는 내용이야. 그치? 가능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해서 310번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봐. 310번 하나를 해서 310번 하나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될 것 같아. 할 줄 아는 사람은 얼마 안 걸려요, 시간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니까. P이면 not Q이다 참, R이면 Q이다가 참. 그러면 문제 보기를 안 봐도 Q이면 not P이다 참,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문자가 Q가 공통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바로 붙일 수가 없으니 그냥 얘하고 얘를 붙이면 Q가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R이면 not P 이게 들어있으면 되고요. 이게 들어있는 순간 P이면 not R 이것도 참이 되는 거라서 그럼 결국 이거 네 개 중에 고르면 되죠. not Q이면 P 없어요. not Q이면 P, Q이면 not P 여기 있네요. not Q이면 R 없어요. P이면 not R 여기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찾으면 됩니다. 니은하고 리을 정답.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자, 잘했습니다.